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행태와 수작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서 조선인에 대한 징후를 불러일으키도록 도발과 선동을 했습니다. 이 전모를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솔직히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국내 언론에는 짧게 보도가 되었지만 이슈가 되지 않아서 오늘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지난 3월부터 75년 전, 1945년 전에 트위터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가상의 히로시마 시민 3명의 트윗을 연재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원폭 투하 전후의 상황을 생생하게 중계하겠다는 의미인데 NHK에서 직접 작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시 나이로 15세인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아라이 슈니치의 트윗이 조선인에 대한 징후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45년 6월 16일자 트윗에서는 조선인 놈들이 이 전쟁 금방 끝난다. 일본은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화가 나서 받아치고 싶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뭐 조선인이라면 상대할 말도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끝난 8월 20일의 트윗에는 조선인이다. 전승국이 된 조선인 군중이 열차에 올라탔다. 회전국은 나가라. 압도적인 고함과 위협과 박력으로 고함을 치면서 초만원인 열차의 창문을 깨고 조용히 앉아있던 일본인 승객들을 내팽개쳤다. 깨진 창문으로 조선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기 트윗에 대해 일본인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린아이에게 왜 가슴이 아프다. 한국이 왜 전승국이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다. 일진에는 한국 합병을 호소하는 100만 명 서명을 전달했다. 한국의 요구로 합병했고 30년 동안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 예나 지금이나 민도가 낮은 것은 여전하군. 제3국이 무슨 전승국이냐. 당시 태극기를 흔들면서 우리는 승전국이다. 우리는 조선 진주군이다. 라며 폭력 사건을 일으킨 집단의 목격담이 남아있다. 나중에는 이들이 강도단이 되어서 경찰서와 신문사, 검찰청을 습격했다. 결국은 현실감 있게 작성한 NHK의 트윗이 의도한 대로 일본인들의 감성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면서 현실에 있었던 사실 같은 트윗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일부 인사들과 한국인들이 도대체 상상이냐 사실이냐 한국인에 대한 징후를 심어주는 위험한 내용이다. 불법인 징후 발언이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NHK의 히로시마 타임라인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24일 사과를 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배려가 부족한 NHK라는 기사에서 이 논란을 소개하고 24일에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문제가 된 트윗은 24일 오후 8시 현재 삭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이 논란을 크게 다루면서 NHK 입장과 해명이 도리어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NHK는 젊은 세대분들이 당시의 혼란 상황을 실감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내용은 수기와 본인 인터뷰를 통해 실제 사용된 표현에 따라서 가상 트윗을 작성하고 있다. 아라이 슈니치의 수기와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생 5명이 작성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명이라고 한 표현이 1945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오해를 낳았다. 라고 했습니다. 즉 1945년 그런 일과 생각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식으로 강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조선인들이 전승국이라면서 행패를 부린 것은 아주 당당한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애도 하지 않을 유치한 방법으로 해명하는 척하면서 더 빈정거리고 있는 NHK입니다. 현재에도 말도 안 되는 차별과 징후 조장 트윗은 트위터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은 NHK는 트윗을 그대로 두고 사과하는 흉내만 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NHK가 조장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징후 유발 논란에 대해 일본 최고의 출판사인 고단샤에서 운영하는 주간 현대는 25일에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근현대사 연구학자인 츠지타 마사노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NHK의 트윗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윗의 내용도 허구에 차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징후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와 수기를 토대로 해서 손대지 않고 원재료대로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원재료라고 하는 일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NHK는 적당한 창작이 있었음에도 시인했는데 결국 이러한 편곡이 기획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상적이면서 군국주의에 가득 찬 트윗을 통해 억울한 패전국으로 슬픔과 분노의 감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NHK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특권을 누리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결국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NHK의 트윗 사건은 한국인에 대한 징후를 조장하는 의도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슬픈 사연을 드라마틱하게 작성한 것이라는 거죠. 일제감정기에 조선인이 당한 억울한 착취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더욱더 그 착취가 심해졌습니다. 강제징용 등으로 엄청난 조선인들이 끌려갔고 해방 뒤에는 일본에 살던 조선인 140여만 명이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후쿠오카 하카다항과 야무구치현 시모노세키항에 하루 2만 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몰려와서 작은 목선 야미선이라도 서로 타려고 일본인 선주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몇백 명씩 끼어서 위태로운 출항을 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9월 18일경과 10월 11일경에 출발한 배들은 미쿠라자카와 아쿠테라는 큰 태풍을 맞아서 수백 명의 조선인들이 바다에서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조류를 타고 조선인들의 주거민 스시마 해안과 이키섬으로 떠내려오자 일본인들은 대충 수습해서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사연과 고통이 아직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하는 짓이 고작 트윗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짓입니다. 지금 일본의 전후 최악의 경제 위기와 시일구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우울과 불안과 분노가 폭발일보 직전인 때입니다. 이런 때에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갈 곳을 잃어버린 불쌍한 어린 남자아이에게까지 행패를 부리고 있는 조선인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NHK입니다. NHK는 사회적 우울과 분노를 어디로 폭발시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관동 대지진 이후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NHK의 의도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극우 언론과 극우 단체들입니다. 결국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들이 가장 피해를 극심하게 입고 있었던 전쟁 말기에 후쿠시마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행패를 부렸다는 말도 안 되는 가상 트윗을 올려서 사실 왜곡과 한국인에 대한 징후를 불러일으키는 수작을 일본 공영방송 NHK가 2020년 오늘에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영어보다 침이 안 튀긴다.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서 소개된 주장입니다. 지난 21일 일본 방송사 TBS의 시사 프로그램인 히루오비에서 최근 일본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예상보다 적은데 그 이유로 일본어 발음 덕분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온 것이죠. 이를 증명하고자 실행한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휴지를 준비한 뒤 실험자는 세팅된 휴지 바로 앞에서 이것은 펜입니다 라는 문장을 일본어와 영어로 각각 말했을 때 휴지가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를 측정한 것이죠. 참고로 이것은 펜입니다 라는 문장은 일본어로는 고레와 펜 데스, 영어로는 this is a pen이 되겠네요. 이 방송에서 해당 실험을 지켜본 출연진들은 일본어가 영어보다 침이 덜 튀긴다고 결론 지으며 이를 일본의 감염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로 갖다 붙였습니다. 한편의 개그 방송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마치 이를 비꼬는 듯 해당 실험을 패러디하기 시작하더니 더 나아가 챌린지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단순히 진단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 확진자 수가 적게 보고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아무 말 대잔치처럼 온갖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에 최근 한국에서는 경주시에서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가 크게 비난을 받았었죠.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준하경 경주시장이 일본의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한 것인데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심지어는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는 등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로 계획했던 방역 물품 지원은 거센 비판이 멈추지 않자 전면 취소됐다고 하네요. 이러한 지원은 차라리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참전국에 오히려 갔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보답하는데 최근 한국전에 참전했던 해외 각국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마스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지난 22일 프랑스 앵포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벨포르 인근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 미셸 오스왈드는 우편함에서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보낸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포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한국 마스크가 들어있었습니다. 최종문 주 프랑스 한국 대사는 이 서한을 통해 최근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연대와 감사를 나타내고자 당신께 이 마스크를 보낸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감사함을 대신 표현했습니다. 이에 오스왈드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깜짝 서프라이즈를 받은 듯 기뻐했고,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나 된 지금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참전했던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다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물론 서한뿐만 아니라 마스크 선물도 고마워했는데 최근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한국에 감사하며 본받고자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영국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독한 수준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회복해 다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케이스죠. 이후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계의 표준인 K방역, 한국의 대응을 보고 따라야겠다고 결론을 내려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깁니다. 영국 정부는 한국의 접촉자 추적은 매우 인상적이라며 극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한국처럼 검사,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예로 코로나19 추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추적액의 도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는 6월까지는 전반적인 검사,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스웨덴과 함께 유럽에서 집단 면역을 내세워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 휴교령과 같은 큰 틀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자유에 맡기려는 계획을 논의했었죠. 그러나 감염 확산이 악화되자 여기서 갈림길에 들어섭니다. 영국은 뒤늦게 봉쇄령에 들어갔지만 스웨덴은 끝까지 집단 면역 방식을 고집했는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물론 영국도 봉쇄령이 늦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일했던 만큼 누적 확진자가 2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3만 6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총 인구 약 1010만 명의 스웨덴의 경우 지난 25일 기준 누적 확진자 3만 3천여 명, 사망자는 4천 명에 육박한데, 충격적인 것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90%가 70세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얼핏 보면 스웨덴의 경우 적자 생존의 야생적인 느낌마저 드는데, 이를 두고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스웨덴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듯 최근 스웨덴 현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수도 스톡홀름에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인구는 전체의 7.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집단 면역 정책의 목표였던 전체 구성원의 6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사실상 정책 면에서 실패한 것이죠.